네, 반갑습니다.潘경장입니다. 어제 조정으로 엄청난 패닉이 오셨을 거예요. 저도 회원분들 관리하다가 위에 좀 무리가 가서 새벽에 링겔 좀 맞고 왔었습니다. 그래도 조정 당시에 제가 올려드린 글로 홀딩하고 추매하신 분들은 이번에 많이 회복하셨을 거고, 저는 비케와 네오 쪽으로 추매에 들어갔었습니다. 다행히도 조정 이후에 중국 정부 쪽에서 반응이 와서 네오랑 비체인 모두 수익권에 있고요. 오늘은 이번 하락장이 왜 일어났는지 제 생각을 정리해 드릴 거고, 리플에 관한 소식, 그리고 중국 코인 정리 드리고, 또 여기에 추가로 유망 코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내용 놓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SAC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플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이 디턴이라는 변호사가 손해액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 그 당시 손실액이 15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는 16.5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소송이 이 토레스 판사는 처음에는 좀 거부를 했지만 현재는 승인 요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리플 가격은 조정을 좀 멈추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뉴스가 몇몇 분들에게는 평단가를 찾을 수도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리플과 SAC 구도에서 점점 리플이 우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이 리플 가격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판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하락 원인에 있어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터키의 암호화폐 결제 중단, 이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주식 매도권, 마지막으로 중국 해시레이트 감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주요 원인 중에 두 번째인 콥의 주식 매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해시 감소값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임직원 및 VC, 벤처 캐피탈이 매도를 했다. 그 금액이 5.5조 달러 정도, 5.5억 정도 된다. 그리고 이 중에 브라이언의 경우에는 3천억을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서로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고,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콥의 주식 매도권이라는 사건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 공포를 형성한 뒤에 하나둘씩 던지고 여기에 패닉셀이 더해지면서 마지막으로는 선물시장 청산이 더해지면서 긴 꼬리가 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차트로 한번 보면은 시장 공포가 형성된 이후에 하나둘씩 던지고 여기에 패닉셀이 점점 나오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선물시장이 청산을 당하면서 이런 꼬리가 출현을 하죠. 이렇게 일요일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현재는 하락분을 좀 메꾸면서 반등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업비트 상으로는 좀 조정이 진행 중에 있겠지만, 이어 반면에 테더 차트는 꾸준하게 30분 봉 상으로 꾸준하게 반등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김프가 제거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 원화 차트는 내려가고 테더 차트는 올라온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격차가 좀 줄어들겠죠. 김치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차근차근 올라와서 6만 달러까지 회복될 때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국 뉴스로 리보 부총재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을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중국 코인들 네오와 비체인이 있죠. 이 두 개가 하락장에서도 많은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네오와 비체인을 포함해서 모든 중국 코인은 좀 더 수명을 연장해서 강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을 본다면 특별한 메타 없이 흐지부지한 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장일수록 기존의 강세를 유지하던 코인을 집중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의 순환을 생각하셔서 이 상승장 이후에 조정장이 진행되고 조정장 때 분할로 들어가시면 다음 장 때 수익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던 코인이 도지코인이 있죠. 도지코인이 한 차례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대거 조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고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분할로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권에 있겠죠. 그래서 도지코인이 이때 한 300원을 기록했지만 지금 다시 490원을 기록하는 걸 보면은
이 네오코인도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오코인을 일봉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17년도, 18년도 고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의 위치가 1차 목표가 위로 올려놓은 위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장에 들어간 다음에 목표가를 설정을 하실 때 어디로 형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이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현재 4월 17일 그리고 15일 그리고 16일, 15, 16, 17일 이렇게 터진 거래량이 전고점 때 터진 거래량보다 우세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일의 경우에 이 전고점 대비 거의 몇 배나 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이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점점 거래량이 터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조정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먹을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에 접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 즉 이 구역 0.382, 0.618 이 구역에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고 아니라면은 30분 봉상으로나 아니면 1시간 봉상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깔리는 구역을 관찰한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오코인 하나 보시고 네오코인과 이 비체인 이 두 코인은 중장 투하기 좋은 코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램코인이 되겠습니다. 이 램코인은 이전에 메이저라는 위치에서 지금은 준메이저로 취급받는 코인입니다. 저는 근데 램코인을 절대 타지 말아야 한다, 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CBDC를 내세우면서 내세운 게 뭐 있죠? BSN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 램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네오를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표현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을 때를 잘 참고를 해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램코인을 바라본다면 장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램코인을 매집하셔도 좋은 코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시길 권고드리고요. 참고로 램코인의 에어드랍된 코인 심볼이 있죠. 심볼은 이미 에어드랍이 되어 있지만 입출금 재개 시간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 23일에 예정되어 있으니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물론 공지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코인과 비체인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이 IOST도 지금은 저항에 세게 부딪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해당 코인도 중국 쪽에서 약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접근을 하실 때 IOST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장투와 중장기보다는 단타나 스윙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IOST는 바이낸스 상장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지금 원화 차트가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두려워하실 텐데 저는 바이낸스 가셔서 차트 한번 보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해서 조정이 조금씩 나오지만 길게 본다면 계속해서 가격을 회복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